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북한의 발사체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뭐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또 이렇게 할 줄 정말 몰랐잖아요. 근데 특히 이럴 때 대북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심이 아주 많네요. 네네. 근심이 너무 많은데, 네. 제 생각에 일단은 시장부터 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아요. 어제도 네. 그랬고 지금 코스피 2060대인데 코스닥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650까지 본다 그랬어요. 네. 지금 650선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이 라인 지금 부러지면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 증시가 나쁘진 않은데, 특히 미국 증시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모멘텀이 없어요. 네. 경기도 안 좋고, 일본하고도 붙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북한하고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였는데, 오늘 미사일까지 쏴버렸어요. 미사일은 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쏴버렸기 때문에, 일단 아까 대북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현재 입장 계속, 개별주는 좀 놀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해지는 반드시 해놓고 가셔라. 네. 특히 지금 이 코스피 2060대는 여기가 만약에 조금만 밀려가지고 2040대까지 오면 다음에 지지 라인이거든요. 지지가 돼야 될 라인인데, 만약에 지지가 안 될 경우는 정말 글쎄요, 인버스를 세게 들어가 있어야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개별주, 인버스만 들고 가실 수는 없으니까 개별주를 트레이딩 하시되, 인버스는 뭐 계속 드렸듯 같은 말씀이지만, 해지는 꼭 해놓고 가셔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준비한 게 네. 전쟁 관련주를 준비를 준비를 했는데, 하셨는데 미사일을 쏠 줄이야, 나쁜 타이밍이 자식.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근데 말이 지금 없고. 북한이 발사체 쏜 것 말고도 네.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러시아랑도 이슈가 있었고 또 일본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화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뉴스를 이제 좀 봐보면은,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러시아 그쵸. 문제죠. 러시아 문제고, 네. 러시아가 일단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영공을 좀 침범을 네, 했어요. 앞에 침범을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 있습니다. 침범을 했는데 네. 이제 주장도 엇갈리고 그쵸.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과했다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죠. 사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침범한 게 없다. 어.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오히려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 위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영공 침범은 기기 오작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러시아 전투기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이제 풀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 전투기 일부하고 중국 전투기 같이 들어와요. 네네. 들어왔다가 이제 러시아 전투기 이제 꼬리를 잡았겠죠, 아마. 상상을 해보면은 전투기가 러시아제가 3기, 네. 아마 중국제가 2기였던 것 같은데, 쭉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 발진을 했겠죠. 근데 왔다가 이제 돌아가니까 뒤에 이제 남은 러시아, 제일 뒤에 가는 아마 러시아 기를 향해서 이제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위협 사격도 했다고 처음엔 얘기했지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위협 사격을 하진 않고 플레어 정도 발사를 했다. 네. 이제 러시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판세가, 격동의 시기가 돼 가는 건가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고 있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이제 남한과 북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과의 관계인데, 그렇죠. 지금 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사이가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사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기하고 러시아기가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만약에 러시아랑 중국이 맘먹고 우리나라를 잡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하고 연합한 데라고 싸우면 저희도 일주일을 못 버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이다이를 뜨면은 북한이 뭐 일주일도 못 버티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 평지가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대국들하고 버티면은 뭐 많이 버텨 한 2주 버티면 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싸우려면은 애초에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천천히 뭐 할 필요도 없고 무력으로 싸우기 위해서만은 결국은 이제 넘어왔다는 것 자체는 미국 쪽을 겨냥한 게 아닌가. 그 의도 자체가.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합의를 하고 있죠. 아직도 이제 무역 네. 분쟁이 계속 되고 있고 환율 가지고 특히 이전에 이제 한 2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북한 이제 미국 측이 중국 측에 내부적인 문서로 법제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까지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거부하면서 딜이 부러지면서 다시 이제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도 좀 과한 측면이 있었죠. 이제 내부적인 규범도 이제 손대려고 하고 네. 내정 간섭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조금 도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하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너무 뜬금포다 이런 의미신 저희 거죠. 나라가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에 네. 비위를 거슬리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용히 있었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고 오랜만에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세계 지도를 한 번은 보면은 네. 좀 크게 나온 게 없나요?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가 있고 네. 중국이 있고 네. 한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그렇죠. 지구는 둥글죠. 네. 지구는 둥그니까 오른쪽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네. 미국 기준 오른쪽에 대서양이고 왼쪽에 이제 태평양이에요. 네, 네. 근데 대서양은 큰 이제 소란이 없는 게 네. 일단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태평양밖에 없잖아요. 이제 일본이 하나 가드를 해주는 형국이고 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제 처음에 스타트 라인 기지 역할을 해주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여기서 북한까지 원래는 영향력에 늘 생각이 아니었는가 그런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즈가 되느냐 사이즈가 다 안 되는데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아시아 대륙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네. 북한하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딜이 이루어졌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도발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네.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전선을 높이기 위한 점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은 저희 나라에 지금 사드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금 되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미사일이 한 발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사일이 한 발도 없느냐면 그렇지 않은데 미국제 미사일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이 점탐할 수 있는 레이더가 달려있는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거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입장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설치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 코웃음 칠 일이죠. 본인들한테 뭐 쏜다 그러면 이렇게 쏴봐 그러지. 그냥 아주 그냥 저기 평지를 만들어줄 테니까 금수강산 그냥 밟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겠지. 그 겁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시아 대륙하고의 이제 대륙에 이어져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섬나라니까 병창기지나 뭐 경제적인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라인 아니거든요. 네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서 예를 들어 정말 대륙 철도가 깔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은 아시아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대서양 쪽은 유럽하고도 이제 다 동맹국 관계고 그쵸. 그다음에 태평양 넘어서도 지구는 둥근 지구를 싹 다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병창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네. 북한의 지리적 위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제 통일이 안 되고 통일을 떠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독일이 통일을 될 때도 동독하고 소독하는 통일 이전에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네네. 교류가 있고 이제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건 사실은 우리들의 의지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동독하고 서독은 서로 간에 피를 안 봐가지고 뭐 교류를 할 수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 때부터 네, 네. 반공교육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공산당은 싫어요, 뭐 이런 느낌이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를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더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겠죠. 거기에는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있고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트럼프의 수는 특히 판문점에 세이 헬로우 한 그 수는 사실 북한 관계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 러시아를 장악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주 안에 실무 회담을 하자라고 그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네네.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을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뭐 안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 정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하고의 길을 열어볼 생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이게 하노이 회담 때 네. 럼프 형님이 밥을 안 먹인 게 큰 아직도? 문제가, 그럼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네. 그 약속이 있어서 점심 약속에서 갔는데 네. 밥을 안 먹이고 커피만 주면은 한 10년 동안은 기억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저녁 먹자 그랬는데 밥만 먹고 술을 안 먹는다. 네. 그런 사람 두 번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도 밥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교류에. 짓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했을 때, 만약에 깨졌을 때, 그쵸. 그리고 그 북한에서 외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 바보들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이걸 선거판에 쓰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이 미국 쪽 영향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쌀을 안 받는다라는 측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뭔가를 약속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스탠스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발판으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수도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발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끼어서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저희 영공상에 들어왔던 문제하고 네. 미사일 쐈던 시기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미사일 쏜 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사일 쏜 것도 문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쏘면 큰일 난다 그러셨는데. 한 번 더 그쵸? 쏘면 손절 타임이라고 제가 했어요. 봤을 땐 그 삼국 간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몰라 이러고 쏜 게 아닐까 이런 아몰랑. 생각도 아몰랑 이러고 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타이밍이 참 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계산됐다는 거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고, 네네. 지금 대북주들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생각보다 안 빠지는데, 제 생각에 대북주들 지금 다 손절하셔야 돼요. 아니, 다는 아니고 최소한 절반 이상 손절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네. 절반 이상은 손절하셔야 돼요. 어쨌든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빠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처럼 미사일 딱 10%씩 빠지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네. 세력 형님들 지금 물려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예, 그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력 형님들도 지금 대북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네. 또 워낙 분위기도 좋았고 최근에 흔드는 모습들이 한번 상승 주고 흔들고 상한까지 밀어넣고 또 흔들고 이런 모습들이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세력 형님들도 지금 좀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원래는 미사일 샀으면 한 10%씩 예전에 빠졌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뭐 1, 2%, 2, 3%이 정도 레벨이라는 얘기는 세력 형님들이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텨주고 있다는 거지 이게 괜찮다는 건 아니라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손절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찌지고 볶고 이런 거는 협상 전술인데 미사일은 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뭐라고 대응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럼프 형님이 뭐 단거리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이제 단거리 미사일 뭐 일반적으로 우리도 군사훈련할 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 시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뭐라고 해도 관심을 안 가져줄 때 그냥 미국이 허허실실 그치요. 할 때죠. 미국이 관심 안 가져서 그쵸. 관심 끌기 용으로 발사했다고 할 수도 있었던 시기예요. 오히려 그때 한번 그 물량 한번 나와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네.
이게 한 번은 통하는데 럼프 형님이 두 번은 통할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호구 잡히는 것 같고 오히려 갑자기 온도가 싹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은 발사체겠거니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죠. 반드시 발사체에는 의미가 담기죠. 네. 반드시 발사체는 네, 의미가 담기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더 그럼요. 심오한 뜻이 담겼다. 거기다가 이게 시기가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해하고 맞물려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럼프 형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럼프 형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해준 거는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분명히 선거를 위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안보를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분명 나왔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처음에 관계에서는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당 청와대가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야당에서 막 반대하고 뭐 시위하고 하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있죠. 반드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입장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 정치적인 이유든 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든 뭐 하여튼 그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럼프 형님이 그거를 싹 다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문점 회동을 한 다음에도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오바마 얘기를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꾸 오바마 때하고는 다르다고 오바마가 한 열 몇 번은 소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정은이 형도 왔다가 뭐 커피 한 잔 먹고 그래도 이제 뭐 가까운 이웃 동네니까 뭐 커피 하나 뭐 케이크라도 하나 줬겠죠. 그거 먹고 가면서 그 나중에 이제 럼프 형님 발언하는 걸 보고 자기 이름보다 오바마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것도 이용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노이 회담 때 모든 거를 걸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대륙 철도를 타고 며칠을 걸려서 왔어요. 이게 그 옛날에 무슨 중국에서 대장정 하듯이 IAEA 퍼포먼스를 세게 보여줬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러지고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에 맺힌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아예 잘못하면 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가 정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전환할지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미사일 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쐈다면은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최소한 절반 이상 대북주 치고 가셔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바람이 다시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건 러시아, 중국 도발과도 연결해서 봐야 된다. 요는 잘못하면은 동북아 저희 이제 아시아 쪽 그 미국의 스탠스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접근해야 된다. 지금 안 밀리는 거는 이제 안 밀린다고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2, 3% 옛날에 10%씩 밀렸는데 그래도 2, 3% 밀리니까 세력 형님들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네.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저녁 때 뉴스가 나왔어요. 럼프 형님 이제 실망이다. 더 이상 정은이랑 얘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판이 아예 뒤집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손절을 치시고 매도를 하시고 네. 관망을 좀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미사일 쏘고 한번 반등을 세게 줬거든요. 그 다음에도 반등을 주고 원사이드하게 날아가지를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와. 이게 계속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까봐 못 파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절반은 처분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만약에 오늘 밤에 럼프 형님이 이제 나도 얘기 안 해.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뒤에서 뭐 장난질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때리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하고 대외 모멘텀은 다 죽이기는 너무 바라기기 때문에 아깝고 결국은 중국, 러시아 때문에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북주 관련해서는 절반은 손절하시고 가시라. 그게 일단은 만약에 반등을 줄 때 만약에 줬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리스크 해직은 좀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시장에 좀 빠르게 이슈에 대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전문가님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네.
안 괜찮아 보이셔가지고. 안 괜찮네요. 많이 다운돼 보이셔가지고. 그냥 웃지요. 아, 너무 무서워. 일단, 즐거워라. 정신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정신 잡으셔야 돼요. 이럴 줄은 몰랐네. 네.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울지 마세요.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그렇다면 또 방산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타이밍이. 그쵸. 예, 볼까요? 원래는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고 러시아 네.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한 건데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도 좀 위험스러워요. 위험스럽고 그쵸. 지금 사면 초과인 상태고 네. 사실 되게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니까 불과 글쎄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판문점 선언 때만 해도 미국하고의 동맹을 굳건했고 네. 북한하고의 관계는 좋아지고 있고 네. 뭐 사드 여파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관계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급작스러운 건 2, 3주 정도밖에 예, 안 그럼요. 됐죠. 얼마 안 너무 됐는데 급작스럽게. 갑자기 판이 일본에서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그쵸.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러고 북한 이러고 있고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뭐 저희가 해결을 못 하니까 자꾸 이제 미국 형님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형님 한번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세 자체가 되게 사면 초과인 상태인데 네.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뭐 야당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말아먹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기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는 어쨌든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방산주를 가져왔던 이유는 일단은 거기에 이제 해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네. 원래 어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북한도 미사일 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오늘 방산주를 좀 보면은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빅텍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종목이 빅텍일 대장주죠. 거예요. 예, 네. 대장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대장주라고 봤던 이유는 최근에 올해 이제 초에 한번 강한 상승을 빅텍 혼자 나홀로 상승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는 방위산업,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네. 뭐 군용 전용 공급 장치 및 기타 방산 제품들, 민수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28년간 방산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올해 1분기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46%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닌데 일단은 방산주 하면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맞긴 맞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상승을 9%까지 떠주고 그 다음에 12%까지 잠깐 갔다가 네. 도로 밀려서 현재 플러스 2.86% 상승이에요. 음. 근데 현재 시점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개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타를 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세력 형님들도 빅텍에도 빅텍 세력 형님들이 계시겠죠. 옛날에 빅텍 상승할 때 보면은 네. 이게 갈상승이 아닌데도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 갈상승이 아닌데도 털고 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단단히 붙어 있는 측면이 이제 누군가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대북주가 별로 안 밀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인디에프 지금 그래도 꽤 밀렸네. 4% 정도 밀리고 있고 현대L 1.9%, 용평 리조트 지금 한 2%, 뭐 이렇게 거의 뭐 옛날에는 미사일 쏘면 10%씩이었는데 버텨주는 이유가 네. 세력 형님들이 막아주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빅텍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지금 원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돈 있는 세력 형님들도 이제는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은 결국은 수급이 대북주에 몰리고 미리 선취매를 해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지금 오히려 되밀리고 있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빅텍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생각보다 물량을 많이 수집을 안 해놨을 거예요. 한번 털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여기서 한 몇 달 횡보가고 예를 들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야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뜬금포로 수급이 들어가서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량을 좀 던지고 그 다음에 더 줬든지 하든지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원래는 이게 매집이 잘 돼 있었으면은 오늘 상한가 가야죠. 근데 매집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선발대로 올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접근하기는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손절가 한 3천 원도 생각하시고 네. 단기로 한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겠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은 만약에 9%대나 8%대 들어가신다면은 위험한 가격인데 오. 오늘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대는 2.86%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가격대가 되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되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단기 짤짜리 정도는 들어가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오히려 오늘 음봉 나오고 내일 양봉으로 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크게 시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좀 종가라도 한번 종가 정도 한번 들어가 봤다가 내일 좀 분위기 보고 이산이 아니었는갑다 하면은 그냥 바로 손절 치고 나오는 방향으로 네.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해지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실 거면 손절하실 생각 각오하시고 그쵸. 맞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적이 조건 한 종목은 아니고 세력들이 정확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굳이 개별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개별주 종에 보시겠다고 하면은 네. 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분석인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손절가 3,000원 선을 꼭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분석도 보죠.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죠? 스페코라는 종목. 스페코 한번 볼게요. 스페코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분야에서는 함양 전기, 횡동요 감수의 조타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네. 뭐 풍력이나 플랜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네. 옛날에 주식을 할 때는 사실은 뭐 문제가 있거나 이제 북풍 불 때 이제 선거철마다 북풍이 불거든요. 네. 북에서 온 북풍이 선거철마다 부는데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할 때는 이 북풍이 불면은 사실 스페코가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 지금 이쪽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한 번씩 반등 주고 이제 짧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주는 테마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북주는 자꾸 싼 값에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한 섹터라고 봤던 거고 뭐 제약바이오처럼 그쵸. 근데 진짜 테마에 걸맞는 일을 갖고 있는 스페코였어요. 한번 딱 가지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흐름 애인데 자체가. 그럼요. 네. 얘는 이제 옛날에는 대북주 하면 그러니까 방산주 하면은 이 친구였는데 이제는 빅텍 이후로 왜냐면은 얘가 예전에 대북에 한번 뭐 엮여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네네네. 선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오. 5월 25일 선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있네요. 매집했던 스페코 세력들이 우리도 풍력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작년에 5월 달에 대북주 다 갈 때 네. 처음에는 뭐 철도 가고 뭐 가고 하다가 나중에 갈 게 없으니까 이제 다 떠버렸으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쪽까지 다 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냥 한번 자기들이 이제 엮어서 그냥 시세 한번 낸 거죠. 매집을 해놨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때 한번 엮였던 것 때문에 네. 오히려 시세가 안 나고 있어요. 오늘 오히려 빠지고 있고 이제는 방산주의 대장은 빅텍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산주의 선발 주자였고 옛날에는 이제 방산주 하면은 스페코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도 좋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얘는 뭐 접근할 수도 없는 종목이고 네네. 오히려 오늘 빠지는 건 뭐 대북주라고 엮여서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곧 있으면 손절가 오는 구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만약에 오늘 장 보고 3,000원까지 회복해 지금 2,970원인데 네네. 3,000원으로 돌려 세우지 못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스페커는 오늘 접근하기 좀 힘들죠. 예전에도 빅텍 갈 때 보면은 빅텍 혼자 가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종목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도 좀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세력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워낙에 좀 남북 뭐 북미 관계가 워낙 좋았던 상황이라서 세력형님들 예상 못했던 일이 오늘 벌어진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스페코도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특히 어제 이제 러시아 군용기 저기 넘어왔을 때도 안 움직이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스페코는 좀 최근에는 옛날에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갔던 친구였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 한물간 뭐라 그럴까요? 요즘 아이돌 배우 애들이 있으면은 뭐 옛날 뭐 현진영 정도 될까요?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요즘 뭐 JYP죠. 그래서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은 손대기 좀 힘든 종목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신규 접근은 좀 힘들고 3,000원까지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반등은 좋겠다고. 좋아하죠. 3,000원까지 반등은 좋아야 되겠죠. 보고 좀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스페코 종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가지고 오셨네요. 상호항공우주는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종목이고 그쵸. 저희가 예전에 다룰 때도 상담도 했었고. 예, 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행복 기계 해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몇 달 전에 지금 여기 그쵸. 체크가 되는 거 보니까 네네. 여기까지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상상이 되나요? 여기 맞고 떨어질 거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이런 얘기 했을 건데 길게 이제 시세 못 주고 행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지금 몇 달째인가요? 거의 길네요. 한 8개월, 네. 10개월째 지금 행보 중인데 네. 거의 이제 글쎄요 슬슬 상방으로 나올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주로 돼 있지만은 이제 수리연도 만들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이유가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방송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항공기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하고 이제 헬기 같은 거를 만드는 네. 국방 뭐 방산주 하면 또 생각이 나는 종목 네, 중에 그쵸. 하나인데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줘야 될 241선을 계속 못 뚫고 있어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도 한번 맞고 떨어졌고 다시 맞고 오늘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 이걸 한번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한국 항공우주의 승부를 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갖고 있는 물량에 얘까지 오면 최소한 절반 털어낸다는 얘기예요. 털고 신규 접근을 하실 거면은 네. 아예 바닥에서 밑에서 내려와서 이까지 이격이 좀 먹을 게 한 10%라도 있을 때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나갔을 때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네. 어설프게 여기서 뚫겠지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 지금 자리 별로 좋지 않고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은 최근에 여기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사장이 네.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제 원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교수가 이제는 뭐 네, 그렇죠. 퇴임을 하고 네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퇴임을 하고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의 사장이 들어와서 민정수석을 맡는다. 네. 이런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네네. 만약에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은 오늘 했어야 된다. 오늘이나 어제 네네. 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세력 형님들이 매집 좀 덜 돼서 선발대를 안 쳐주신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접었다가 가는 구간에서 들어와 볼 일이지 지금 뭐 오히려 오늘 같은 구간이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네. 저항 라인에 정확하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50% 이상 비중 치시고 가는 게 맞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글쎄요. 지금 조국 교수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수처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썰이 있는데, 네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요즘 경찰들도 신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 많은 저희가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이 불안감들을 더 키우는 것들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대북주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느 성과가 있을 때 언론들이 그걸 잘 안 써줘요. 왜냐하면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 정권이랑 언론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 기자라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은 상극이거든요. 그쵸, 상극이기 사실은 때문에 상극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농담인데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석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얘기죠? 국회의원하고 네. 검사하고 기자하고 셋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 술값은 누가 내게요? 국회의원이요. 네, 국회의원이 낸다. 네. 왜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 정답 이게 이제 그 정답이에요? 아니 정답이 있는데 네네. 여의도 정가에서 떠도는 농담인데 어떤 게 정답인가요? 술집 주인이 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낸다는 게 그 서여의도 국회에서 그냥 하는 농담인데 네. 어떤 포인트가 좋은 거죠?
다 못 내는 거죠. 다 못 낸다. 국회의원도 만만치 않고 검사도 만만치 않은데 중요한 건 기자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자라는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299명일 텐데 지금 검사도 사실은 소수 권력 그쵸. 집단이지. 근데 네네네. 기자라는 집단은 일반 민간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자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혼란 자체가 되게 크게 반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좋을 때 사실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되게 힘들어져 버렸어 상황이. 근데 좋을 때 사실은 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힘을 결지 못하는 사이에 부러져 버려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시기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한국항공우주 물론 여기 차장인 민정수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이제 가면 이제 욕먹을 밖에 안 남죠. 욕먹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항선 라인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주고 네. 최소한 비중 수준을 하고 가시는 게 네. 맞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50% 이상 좀 비중을 줄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미보유자께서는 지금 매수자리론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분석해 보죠. 다음은 어떤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이 종목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회사는 이제 자주포 장갑차부터 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항공 엔진 시큐리티 이런 것도 하는 거 방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방문을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것도 엔진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가면은 잡다한 거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 출신인데 네. 그 통신병 RATT 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들 행군하고 있으면 이렇게 차가 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밥차, 부식차도 가고 따라가고 이제 쌀 싣고 가야죠.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 같은 거 네네네. 그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트럭 1톤 트럭 위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네모난 거 올라가 있는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통신 장비예요. 예, 그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통신 장. 네네. 그래서 제가 군대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앉아서 행군을 했어야 되는데 행군을 안 하고 통신병 통신병이 거기 또 하필이면 통신도 이렇게 무전기 매는 통신병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통신병들은 정말 그 무전기 진짜 무겁거든요. 오. 진짜 무거운데 저는 이제 박스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네. 군대 가서도 살이 안 빠지더라.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갔는데 네. 이제 그런 컨테이너 제품 같은 그런 통신 장비부터 각종 장비들이 다 깔려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장비들은 아니더라도 네. 통신 장비 예를 들어서 다양한 다양한 장비들. 우리가 오. 생각 못하는 장비들 무슨 스코프라는 이런 것도 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본 거를 박스카는 제가 군대에서 그걸 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방산 회사에서 뭐 만드는지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네. 본 것들 다양한 장비들을 네. 만들고 제조한다고 있는데 합니다.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보다는 사실 나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간에서 너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이제 틀리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뚫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꺾여내려가는 경우가 부기지수예요. 부기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한 31,000원, 31,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거 깨지면 그냥 던질란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이 지점에서 들어오셨다가 생각외로 31,500원 정도, 31,000원 선을 지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신규 접근이면 한 요만큼 한 35,5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에 들어가셔야지 손절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손절까지의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셨다가 네. 예를 들면 한 31,000원, 31,500원 정도 라인에서 장기 입형대 라인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네. 접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단 신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31,000원. 네. 가지고 계시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마찬가지 31,000원, 31,500원 정도에 접근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31,000원 그리고 미보유자도 31,000원짜리 좀 보시고 진입하시는 거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풍산이에요. 네. 풍산 한번 볼게요. 풍산은 이제 합금 소재나 가공품 같은 걸 만들고 있고 네네. 기초금속이나 철강 뭐 기초금속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주가 아니라 대북주가 오늘 마음에 참 걸리네요.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방산주하면 제 이제 뽑히는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네네. 방산주로 정통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이 종목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지루한 종목이에요. 철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엮여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호가도 별로 이렇게 차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네. 보면 지금 이게 거래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호가가 거의 체결되는 게 없어요. 지금 방금 200주 체결됐습니다. 저희가 한 15주 정도 말하는 동안 네. 200주 체결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옛날에나 이거 방송에 엮였다 그랬지 사실은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빅텍 외에는 볼만한 방산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움직임이 있는 게 빅텍밖에 없기 때문에 빅텍 외에는 결국 방산은 테마거든요. 네. 테마기 때문에 테마성이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과연 다른 종목들이 테마성이 있게 움직여주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풍산을 지금 뭐 접근하시긴 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고 네. 빅텍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한 장기 2평대 라인 정도 보시고 한번 단타 정도는 놀아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방산주들이 전통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특히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전통적인 방산주인데 네. 지금은 거의 빅텍 외에는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슈에 네네. 이제 사실은 뭐 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움직여는 줘야 되거든요. 다른 애들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방산주가 그러니까 대북주에 확실히 수급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생리들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쵸. 다 물려 계셔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오늘 하이트주를 한번 볼까요? 오늘 주가가 네.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견조한 편이고 0.69% 정도 빠졌는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술들 많이 드실 거거든요. 네. 혈액 형님들이니까 비싼 술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소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저 주류 관련주는 장기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방산주는 어떤간 최근에 대북주들이 워낙 잘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종목 빅텍 외에는 안 움직인다는 게 대북주랑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이거든요. 반대죠. 상극인데 네. 대북주 워낙 북미 관계가 워낙에 이제까지 얘기가 잘 돼왔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 수급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들어갈 게 없는 거니까 한 섹터를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섹터를 커버를 못 하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못 하고 해지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네. 저희 방산주 관련해서는 여러 종목들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지금 사실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은 빅텍 한 종목밖에 없지 않은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풍산은 뭐 장기적 관점으로도 현재 접근이 조금 어렵고요. 오늘 재미가 없죠. 네. 오늘 많은 방산주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냥 원픽은 아무리 그래도 빅텍이다. 왜냐면 안 움직이는데 뭐 움직이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종목 다 깔아놓고 관심 종목에 저 같은 사람이는 뭐 한 몇백 개씩 깔아놓는 거지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류별로 뭐 다 모아놓으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빅텍 한 종목 정도만 넣어놓으시고 네. 뭐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제 오늘은 다양한 시장 이야기와 이슈와 더불어서 방산주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현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좀 꼬리를 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가 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방송 보시고 오늘도 현명한 대처로 시장 대응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